자, 124페이지 1방부터 시작해요. 사실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게 거기 이제 나와 있지만 일반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더 넘겨서 호도법이라는 게 조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배울 건데요. 애들이 여기 단어를 조금 어려워해요. 그리고 고3들도 어려워하고요. 근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고3들도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수능에 안 나오니까 기억이 없어서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냥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너네가 이제 좀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내가 분명히 이제 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야 얘들아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 그렇게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하려고자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일반각에서요 하려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요 각도를 배워왔어요. 각도를 배웠는데 어떤 각도를 배워왔냐라고 하시면 뭐 기껏해야 뭐 360도 아니면 1도, 2도, 3도, 4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혹시나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들에 대해서 배웠더라도 360도가 뭐 한 바퀴 돈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간다, 뭐 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왜 했어? 라고 물어보면 지수 함수 그리려고요. 왜? 정의역 확장시켰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뭐 미리 조금 스포 좀 하자면, 우리가요 이 단원들을 배워서 결국에는 다음 주에 뭘 할 거냐면 이러한 sin x라는 삼각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삼각비로서 사인을 잠깐 배웠지만요, 사인 뭐 우리가 여기 넣었을 때 뭐 0도, 30도, 뭐 45도, 60도, 90도 그러한 특수각들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죠. 근데 이제 공개를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이 x에다가 마이너스 30도를 넣어도 되는가? 가 이제 사실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번 단원이 일반각에서는 너희들한테 뭘 할 거냐면 각도에 대해서 확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러한 양수 각도들을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할 거고, 그리고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충의 각의 정의 있잖아, 각도의 정의를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사분면 개념도 튀어나오게 돼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분면 개념들. 그러니까 딱히 어렵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호도법 전까지 이 일반각은 약간 조금 지루한 과정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요 일반각이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뭐 30도 또는 뭐 360도 뭐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일반각들을 알아봤었죠. 자, 이 단원의 목표가 뭐냐면요, 이 일반각에 대한 각을요 확장시키는 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확장시키는 게 이 단원의 목표고, 그때 우리가 설명한 이러한 각들에 대해서 어찌고 저찌고 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확장하겠다? 모든 실수가 나오도록 확장을 하겠다가 지금 이 단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갈 때는 우리는 먼저 이 각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각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시작할 거야. 자, 1번부터. 처음 나오는 개념이 시초선, 그리고 동경, 그리고 각의 부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시초선은요, 일단 우리가 각도를 재려면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각도기에서도 우리가 각도 잴 때 어떤 기준점을 딱 그 밑변에다가 놓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각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초선이라는 걸 기준선이라고 부를 거고, 그때 우리 이 시초선을요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원점에서 다음과 같은 어떤 시초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이 시초선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얘들아 시초선은요 절대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얘는 항상 고정이에요. 시초선은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그 이제 딱 보시다시피요. 선생님 각을 만들려면 이런 직선 하나 가지고는 약간 조금 부족한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동경이라는 예를 이용할 건데, 시초선은
다음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애고 나는 앞으로 또 다른 직선, 이 동경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경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보통 P라고 쓰면서 동경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동경은요, 얘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계속해서 회전을 한다 이거예요. 얘는 계속해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돼. 자, 그때요. 나는 이 각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각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어떠한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움직인 회전의 정도를 살펴보시는 걸 각도라고 해요. 동경이 움직인 회전의 정도 또는 회전량, 이거를 우리는 각이라고 부를 거면서 당연히 너네도 알다시피요, 우리 각에 대한 표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각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각을 정의했으니 우리 이제 뭘 정의할 거냐면 이 각에 대한 부호를 정의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맨날 뭐 양의 각에 대해서만 배웠으니까 그럼 음의 각은 과연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시면 먼저 이제 양의 각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양의 각은요, 뭐 너네가 이렇게 썼을 때 양수라고 쓰잖아요. 뭐 이렇게 뭐 30도, 뭐 40도, 50도 이렇게 쓰다시피요. 자, 얘가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를 우리는 각의 양의 방향이라고 쓸 거고요. 또 반대로 이건 각이 다음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이 각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각의 부호를 우리는 각의 음의 부호라고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선생님 왜 반시계 방향이 양이고요? 왜냐면 시계 방향이 음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사실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법칙들이 다음과 같은 걸 따른대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만 보더라도 그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기울기를 한번 따져볼까? 자, 원점을 지나고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고요. 똑같이 원점을 지나고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습니다. 둘 중에 기울기가 누가 더 커?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얘가 더 기울기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시면은 얘가 첫 번째 직선, 얘가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하면 두 번째 직선이 기울기가 큰 건 맞는데 이 두 번째 직선은 첫 번째 직선에 비해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더라. 그래서 기울기가 더 양의 방향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제 3번 직선을 다음과 같이 딱 쓰게 되는데 이 3번 직선은 1번 직선에 비해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음의 방향이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1번보다 더 작다라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 뭐 이런 법칙을 만족하는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으로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구나. 뭐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보시면서 우리 간단하게 조금 보도록 하죠. 자, 124페이지에 문제 1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보겠습니다. 같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은 얘들아 어디다가 나타내냐면 보통 원에다가 많이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더라도 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거고 당장에 뒤로 넘어가서 호도법만 보더라도 원을 정말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내가 이 150도와 그리고 마이너스 100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원의 중심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먼저 각을 표시하려면 시초선을 그려야 돼. 시초선은 일반적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그립니다. 얘가 시초선. 그때 문제에서 첫 번째요. 150도 그리라고 하고 두 번째요. 마이너스 100도 그리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00도. 자, 그래서 내가 먼저 150도에 대한 동경을 그려주시면 동경은 이 시초선에서부터 움직이는 선이니까요.
150도면은 뭐 180보다는 작고 90도보다는 큰 한 이 정도의 위치가 있는 게 얘가 이 150도에 대한 동경이 되겠습니다. 동경 다음과 같이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그냥 그려주시면 하면 돼.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거야. 근데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00도를 한번 작도해봐라 라고 하시면요. 마이너스 100도는 마이너스 부호니까 우리가 얘가 시계 방향으로 100도만큼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100도만큼 움직이게 되면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으니까 뭐 한 이쯤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마이너스 100도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동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그냥 뭐 다음과 같이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주시면 끝나.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요. 사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어차피 각도는 나중에 우리가 사인 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라는 삼각함수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도는 과연 이 동경이 하나 존재함에 따라서 각도 하나만 존재할까?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이 마이너스 100도를 나타내는 이 동경이 있잖아요. 근데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얘를 반시계 방향, 즉 양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딱 돌리게 되면요. 그때 이 파란색 각도는 몇 도가 되냐면 원의 전체 각도가 360도니까 360도에서 100도 빼시면은 이 파란색에 대한 각도가 2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00도일 때의 동경과 260도일 때의 동경이 서로 같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동경이 어떤 하나의 동경이 정해지게 된다. 하나의 동경은 하나의 각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여기 있는 이 동경은요, 어떻게 결정됐냐면 마이너스 100도 그리고 260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된다 이 말이야. 즉, 하나의 동경은 하나의 각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로 가져갔을 때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어떠한 x값을 넣었을 때 그때의 걔는 하나의 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요.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도 조금 알아주고 가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이것까지도 알고 가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즉 동경 하나로 각이 하나로 이제 딱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더라. 뭐 이 정도의 느낌까지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25페이지의 1방을 보겠습니다. 자, 1방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서 뭘 알았냐면 하나의 동경에 하나의 각만 정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할 필요성을 찾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각도로 딱 귀결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떠한 똑같이 되는 동경의 각들이 존재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각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사실 이 일반각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도를 잠깐 표시해볼게요. 얘가 이제 시초선이고 어떤 30도가 되게 하는 동경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야. 지금 이 동경이 나타내고 있는 각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30도요. 그래서 30도라고 써놓을게요. 30도라고 써놓을게요. 근데 야, 그러면 이 동경은 무조건 30도만 나타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아니고요. 이 동경은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30도만큼 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경이지. 그래서 내가 이 P라는 동경은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30도만큼 돌리면 되니까
30도에다가 플러스 360도를 나타내는 값과 똑같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야, 한 바퀴만 회전되냐? 아니에요. 뭐 두 바퀴 회전해. 자, 한 바퀴 회전하고 두 바퀴 회전한 다음에 그다음에 30도만큼 위로 올려도 똑같은 동경에 대한 미치면서 내가 30도 플러스 720도 즉 360도는 두 번이죠. 두 번 회전했더니 마찬가지로 같은 동경이 되더라. 여기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야, 그러면 무조건 반드시 반시계 방향, 즉 양의 방향으로만 가야 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다시 30도만큼 가도 즉 30도고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30도만큼 가도 똑같은 동경에 대한 위치에 가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 바퀴뿐만 아니라 두 바퀴 돌린 다음에 내가 표시하더라도 같은 위치에 동경이 나오게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얘네들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맨 위에 거에서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얘네들의 지금 차이가 플러스 306도씨만큼 나는 걸 알 수 있으면서 그때 내가 이제 이러한 이 360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얘는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1이잖아? 즉 이 말은 뭐야?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30도만큼 올라갔다 이 말이야. 또 30도 더하기 720도는요.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회전한 다음에 다시 30도만큼 올라갔더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도에 대한 일반각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여기서 n은 정수라는 일반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다음과 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일반각 알파가 존재한다면요. 앞으로 그 동경에 대한 일반각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다 이 말이야. 알파도라고 하면 알파도는 얘는 내가 몇 바퀴를 돌리고 돌려도 상관없으니까 알파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고요. 단 여기서 n은 정수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은 우리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이 주어진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린 다음에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n이요. 절대값 n은 여기서 회전수를 나타내요. 얼마나 회전했느냐 얼마나 360도만큼 회전했느냐 라는 걸 의미하고 그때 n의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더라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사실요 그냥 뭐 30도 360도 이렇게 늘 배워왔는데 지금 뭐 여기서 뭐 시초선 동경 뭐 각의 부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해서 되게 지금 좀 고상한 척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쵸?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왜? 30도는요 쭉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30도만큼 간 거랑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야? 또 30도는요 한 바퀴 두 바퀴 회전한 다음에 다시 30도만큼 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거야.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니야. 누가 미쳤다고 이걸 외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어 왔어. 30도하고 390도하고 똑같냐? 당연히 390도하고 똑같죠. 왜요? 390도는 360도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간 거니까 원래 30도랑 똑같잖아.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외워왔잖아요. 당연하게 알아왔고. 근데 그 당연하게 알아왔던 것들을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써보자라는 거면서 실제로 너네 학교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요. 나올 일도 없어. 그리고 문제를 너네가 실제로 많이 풀 일도 없어. 그냥 여기는 정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 가볍게. 정말 가볍게 들으시면 돼.
늘 우리가 해왔던 얘기니까. 자,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자, 그 밑에 거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나오는 게 세 번째로 사분면의 가격. 에이, 쉽다. 쉬워. 아, 여기서 이제 언급을 안 하고 내가 이거 줄게. 그 일반각을 우리가요 알파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한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알파도는요 어떻게 쓰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다를 써요. 작다를 써. 근데 선생님 이게 그냥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떤 동경을 조사해봤어. 그 동경을 조사해봤는데 동경이요 시초선에서부터의 각도가 361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2래. 그럼 이제 대충 얘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뭐냐면 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361도를 간 거구나. 근데 사실 이 361도 간 거는요 360을 여기로 갖다 쓰시면 어떻게 쓰시면 1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3 담아서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게 36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회전의 의미가 무색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알파도를요 보통 0에서부터 360도까지 놓고 풀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마찬가지로 뭐 문제 많이 없어요. 문제 많이 없기도 하고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사분면회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냥 지루해요. 원래 이 단어는 지루해요. 아까 그 솔레고 애들도 했는데 애들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 뭐 당연한 내용, 뭐 알고 있는 내용 하니까 조금 지루해 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사분면의 각 나옵니다. 사분면의 각은요. 봐봐. 여기가 1사분면이고 여기가 2사분면이고 자 여기가 3사분면이고 여기가 4사분면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말하니까 새삼 놀랍죠. 다 알고 있었는데 말하니까 새삼 놀라. 자 그러면 그때 이 사분면일 때의 일반각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1사분면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사분면일 때는 얘는요 마찬가지로 일반각처럼 알파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때 우리 1사분면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알파도의 좀 각의 크기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1사분면 들어가려면은 x축보다는 크고 y축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알파가요 0도 C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90도보다는 작아야겠더라. 단어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다 아는 내용 아니니? 그죠? 그 다음에 자 2사분면일 때 2사분면일 때 일반각 표시하시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파도 플러스 360도에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로 2사분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알파도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단어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3, 4분면, 4사분면인데 뭐 안 쓸게. 이게 중요한 거네.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냥 알아요. 이제 우리 그냥 3, 4분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으면 돼요. 또 4, 4분면이요. 알파가요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 정도로 그냥 좀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원래 사실 알고 있는 거야. 뭐냐면 이 1사분면에 있는 알파를 내가 조사해봤더니요. 알파의 크기가 뭐래? 0보다 크고요. 90보다 작대요. 그럼 이제 내가 항상 부등호 보시면 떠올려야 될 게 왜 등호가 없냐 이거야. 등호가 없어.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왜 1사분면에 있기 위해서는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야 되냐면 우리가 알파가 0이면 어디야? X축이죠. 또 알파가 90도면 어디야? Y축이죠.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X축과 Y축은 사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X축과 Y축은 그 어떠한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같이 풀어줄 수 있겠다고.
애들 장난입니다. 넘기셔서요. 127페이지 볼게요. 127페이지. 127페이지에 자 335번 그 다음에 뭐 다 하신 분들은 337, 338까지 빨리 한번 해보세요. 335번, 337, 338까지 빨리 한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335번 보면서 뭐 문제인가 싶죠? 막 약간 뭐 360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거 푸시는데 약간 조금 오래 걸렸다면은 이제 이걸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일반각이요, 일반각. 자, 봐봐. 내가 40도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40도는 4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일반각으로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n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사실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식어로 좀 써보자고. 그래야 빨리 푸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뭐 이제 일반각이니까 n이 우리가 정수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기억이요. 400이네. 그럼 내가 400 만들려면 n에다가 몇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400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한 바퀴 회전하면 400도 다 똑같구나. 그래서 기억났어요. 자, 그 다음에 760도 봐봐. 760도는요.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360 곱하기 2니까요. 720 더하기 40 나와서 760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뭐야? 약의 방향으로 두 바퀴 회전한 다음에 40도만큼 올라가게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320도 보겠습니다. 320도는요. 내가 마이너스 320 만들려면 n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60에 40 더하면 마이너스 320 나오죠? 즉 얘는 뭐야? 시계 방향으로, 즉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린 후에 40도만큼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디귿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리을이 내가 사실 뭘 넣어봐도 똑같지가 않아. 그렇죠? 왜? n값은 정수가 되니까. 그래서 리을은 이 동경 P와는 어울리지 않는 각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답 기억, 니은, 디귿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8번 보고요. 8번.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시초선에 있던 거를요. 음의 방향으로 450도만큼 돌린 후에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210도만큼 간대요. 즉 음의 방향으로 450도 돌린 후에요. 양의 방향으로 210도만큼 간대. 그럼 결국 그때의 동경의 각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240도가 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40도가요. 뭐 사실 이제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얘가 시초선에서부터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240도면은 바퀴 돌렸을 때 180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2, 3면 있겠구나 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셔도 된다 이 말이냐면 이거 이용해서 구해도 된다 이거. 일반각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때의 알파 값에 대한 범위만 봐주시면 된다 이거야. 자 보겠습니다. 내가 얘를 일반각으로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요. 일반각은 0에서부터 360도가 알파 값이 돼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360도 하시고요. 네, 원래 식과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360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360도에서 240도 빼시면 120도 나오고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할까요? 플러스에 360도에 마이너스 1. 즉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120도만큼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120도니까 120도랑 똑같은 각도니까요. 90과 180도 사이가 알파가 되는 사분면은 2사분면이 돼서 우리가 구하시는 사분면의 위치 2사분면 되겠다. 그거 안 가서 풀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뭐 우리가 원래 이제 좀만 그려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죠. 나오는 것들인데 뭐 이런 이제 일반각에 대한 식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구해보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요, 내가 왜 자꾸 애들 쉬운 거 아는데 왜 자꾸 막 일반각 이용해서 너희들한테 표현하고 그러냐면 나중에 삼각함수 갈 때 이게 조금 쓰여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는데 각을 빨리 바꿔야 되거든. 삼각함수는 각딱 보자마자 이 각이 이각이구나 라고 하면서 딱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습이요 일반각이에요. 일반각.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많이 연습 좀 하세요. 그러니까 대충 마이너스 240도 보면서 마이너스 240도, 180도, 60도, 2, 3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반각 이용하면서 풀어보라 이거야. 그래야 나중에 각의 변환이 조금 빠를 거야. 네. 자,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128페이지요. 자, 128페이지에 자, 339번 볼 건데 339번은요. 내가 먼저 미리 풀어드리고 너네한테 다른 문제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봐. 자, 339번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2, 3분면에 가게 돼요. 자, 세타는요 2, 3분면이에요. 그때 나한테 자,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지 구하시래. 그러니까 이걸 얘들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야. 세타가 2, 4분면이면은 얘가 지금 뭐 대충 1, 4분면, 2, 4분면 지금 여기에 있을 테니까 이거를 반절로 나누면 몇 사분면이야? 1, 4분면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각도를 반절로 나누면 1, 4분면이 있을 거 아니야. 왜 90도와 180도 사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풀면 답이 틀려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봐. 좋아. 내가 세타 값이요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세타도를 다음과 같이 좀 쓰겠습니다. 알파도에다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하는 게 이제 이 알파도는 제 2, 3분면에 있으니까 2, 3분면에 있으면 우리가 그때의 알파도에 대한 값은 90도보다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0도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2분의 세타라는 각도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선생님 얘 나누기 2 하면요 45도에다가 90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 4분면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네. 이러면 곤란해. 봐. 내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낼 거고 그때의 2분의 세타를 구해볼 겁니다. 자, 2분의 세타 구해보시면요. 자, 2분의 세타는 2분의 알파도 더하기 나누기 2 하시면은 180도에 곱하기 n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다 내가 미리 구해놨죠. 2분의 알파도가 대충 몇 값 있어야지 45도와 180도 사이여서 90도 사이여서 자, 그때 2분의 세타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지 내가 천천히 n에다가 값을 대입하면서 찾아볼 거예요. 자, 봐. n에다가요 0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왜? n은 정수니까 그냥 아무나 대입할 수 있잖아. 정수 아무거나. 자, n 대입하시면 그때 2분의 세타도는요 뭐가 되냐면 0 대입하니까 그냥 2분의 알파도 나와서 2분의 알파도는 45도와 90도 사이니까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얘는 1사분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쉬면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n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으면요. 자 2분의 세타도가요.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도 되면서 n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뭐 하시래? 여기다가 180도를 더하시래. 그럼 얘들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나오는 2분의 알파도가 45도에서부터 90도잖아? 근데 난 지금 여기다가 뭐 하시래? 여기다가 뭐 하시래? 180도를 더하시래. 그래서 180도를 더하게 되면요. 더하게 되면 지금 현재 225도보다는 크고요. 270도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에 존재하게 돼요? 270도는 우리 이 y축에서 여기가 270도 아니 여기가 270도잖아요. 여기가 270도고 225도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3, 4분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봐. 내가 n에다가 2좀 대입해. 하나 봐. n에다가 2좀 대입하면요.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2분의 알파도 더하기 360도죠. 360도는 뭐야? 그냥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2분의 알파도만큼 움직인 거잖아. 따라서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n에다가 3 집어넣으셔서 쭉 푸시면 몇 사분면에 있냐면요. 3사분면에 있어.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1사분면에 있고 5 집어넣으면 3사분면에 있습니다. 즉 홀수일 때는 3사분면, 짝수일 때는 1사분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 그러면은 얘가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이구나 하고 끝내시면 곤란하다니까? 우리는 조금 더 가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잖아. 아 물론 이거 다 하시면 1사분면, 3사분면 계속 나와서 1, 3, 4분면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거여야지. 야 그러면 뭐야? 왜 n이 짝수일 때는 1사분면이고 n이 홀수일 때는 3사분면이야? 아 도대체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그래서 나는 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 도대체 저 180도 곱하기 정수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근데 저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유사한 걸 우리가 본 게 있는데 바로 얘예요. 360도 곱하기 n은 무슨 역할을 했어? 얘가 한 바퀴씩 도는 역할을 했어. 도는 역할. 한 바퀴씩 회전이요. 그럼 반대로 180도 곱하기 n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봅시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데요. 내가요 1사분면에 있는 동경 좀 한번 그려볼게요. 동경이 뭐 시초선은 당연히 여기고요. 시초선. 동경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럼 분명히 이루는 각도 존재하겠죠? 이루는 각이 존재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야. 야 그럼 여기서 180도를 더한 건 어떻게 생겼어요? 180도를 더한 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서 180도를 더한 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가장 쉬운 예부터 살펴보시면요. 이거를 180도 돌리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죠. 그쵸? 이게 180도니까 이게 평각이 180도야.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180도 돌리면 어떻게 생겨? 평각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180도라는 건 평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얘를요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 똑같은 직선 위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방향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 되겠다더라. 오케이? 이게 180도의 역할이야. 그래서 왜 n에다가 0 넣고 2 넣으면 계속해서 1사분면 나오고 왜 n에다가 1 넣으면 계속해서 3사분면 나오냐면 봐봐. 한 번 180도를 더하면은 여기에 존재해요. 두 번 180도를 돌리면은 한 번 돌렸으니까 다시 원래가 돼. 세 번 되면은 다시 얘가 되고요. 네 번 되면 다시 얘가 돼요. 그래서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180도는 이 180도라는 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뭐야? 원점 대칭 아니니 얘들아? 그쵸? 이
동경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하면은 그대로 그것에 대한 180도를 더한 것에 대한 동경이 나오게 되잖아. 이런 느낌까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야. 각 빨리 찾는 거, 그리고 각의 규칙성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단원에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맞죠? 자, 그래서 우리 340번이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이용해서 풀어봐야 돼요. 이제는 n에다가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180도의 의미를 알았으니 다음과 같이 그래프 그려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봐. 그러면서 답도 한번 찾아보세요. 340번 답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봅시다. 볼게요. 자, 이 세타도가요 사사분면에 있대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일반각으로 나타내 주시면 여기서 사사분면이니까 알파에 대한 크기가요. 알파에 대한 크기가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걸 알 수 있겠다. 알파의 크기가 270도보다는 크고요. 360도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웬만하면 귀찮아서 안 할 텐데 여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도 이렇게 꼬박꼬박 쓰고 있죠? 그것도 왜 그런지 좀 이따 참 잘 보세요. 실제로 도를 꼬박꼬박 잘 쓰셔야 돼. 단위 빼먹으시면 안 돼.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세타도는요. 얘를 이제 양변 2분의 1로 나누는 게 과정에서 2분의 알파도에 180도 곱하기 n이 되겠다. 자, 그러면 2분의 알파도에 대한 크기는요. 2분의 알파도는요. 180도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은 135도보다 크게 되겠어. 따라서 2분의 알파도는 2사분면에 있게 되겠죠. 얘는 일단 2사분면에 있게 되겠어. 이사분면에 존재하게 돼요. 근데 얘는 지금 180도만큼 계속해서 회전이니까 그런다는 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여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더라. 네, 이러한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26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일은 조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쓰이는 일은 좀 적고요. 그래도 그냥 조금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그냥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서 수능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거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수능에서 절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것 같은데요. 내신은 혹시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좀 짚고 갈 거예요. 근데 얘들아 길고요 아주 지루한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만 넘기시면은 그 다음에 호흡법부터는 조금 재밌어지니까 여기 약간 좀 지루해. 내가 해도 지루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동경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걸 한번 조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제 이래요. 이제 시초선과 동경이 있으면 뭐가 존재하냐면 동경이 움직이는 회전량만큼의 각도가 나오게 되죠. 각도가.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개의 동경을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야. 두 개의 동경을. 그러면은 두 개의 동경이 있으니까 각도가 몇 개 나오겠니?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동경의 각도를 내가 알파도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동경의 각도를 베타도라고 할 거예요. 그때 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 결국 뭘 따지겠다 이거냐면은 이 각각의 동경들이 나타내는 이 각의 연산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 동경이 이러이러하다면은 저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할까? 이걸 찾는 게 사실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로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두 동경이 완벽하게 똑같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야.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알파와 베타의 연산 관계로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초선 존재하고요. 우리 동경이 다음과 같이 한번 봅시다. 근데 문제에서 동경이 아예 일치한다라고 했으니 알파라는 각도 다음과 같고 베타라는 각도 다음과 같아요. 근데 단 주의해야 될 거는 동경은 딱 하나의 각도만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도가요 도대체 몇 번 회전하고 알파도만큼 움직였는지 이 베타도는 몇 번 회전하고 베타도만큼 움직였는지 그거를 아직 나는 자세히는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알파도를요 45도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45도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때 내가 알파도와 베타도는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요. 우리 아까 배웠던 일반각의 형태로 써보시면 베타도를 얘는 45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45도에다가 360도를 한 번 더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45도에다가 360도를 빼준 것도 될 수도 있겠죠. 왜? 일반각에 의해서. 일반각의 표현에 의해서. 자, 근데요.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베타에서요 알파를 한번 빼볼라 그래. 베타도에서 알파도를 한번 빼보려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45도에서 45도 빼주시면 몇 나와? 0도 나와. 그리고 45도 더하기 360도에서 45도 빼면 몇 나와요? 360도 나와. 그리고 45도 마이너스 360도에서 45도를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360도 나와요.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나중에 2번 돌리고 3번 돌리고 4번 돌리는 것까지 다 조사해보니 내가 두 개의 동경이 일치했을 때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그 두 개의 각도를 빼면은 360도 곱하기 n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더라요. 당연히 여기서 n은요 정수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꼴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능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가끔 다 어쩔 수 없어 외우셔야 돼. 외우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마 조금 속 편할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테지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이해하는 게 조금 제일 편해.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동경이요. 방향이 반대래요.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두 개의 동경이 이제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시면요. 어떤 이제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다음과 같아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다음과 같대. 근데 이 동경과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이 원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라는 의미면서 그때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베타도가 되겠죠. 소리 알파도, 베타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 우리 하지 않았니? 방향 반대되면 뭐다? 원점 대칭이면서 180도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180도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 그래서 너네가 한번 잘 봐봐. 얘가 180도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는가. 마찬가지로 알파도를 45도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의 베타도는 베타도는요 180도에서 알파도만큼, 그러니까 여기 이제 180도에서 여기 알파도만큼 움직인 게 지금 베타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타도는 여기다가 180도를 더한 거, 즉 225도가 베타도예요. 베타도. 만약에 45도라고 가정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225도에 대한 일반각의 표현으로서 225도는 225도 더하기 360도도 가능하고 또 225도 빼기 360도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더 되긴 합니다만 여기까지만. 자, 그때요. 내가 똑같이요. 베타도에서 알파도를 뺄 겁니다. 베타도에서 알파도를 빼볼 거야. 자, 뺍니다. 빼주시면 180도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 빼주시면 180도 더하기 360도예요. 또 빼주시면 180도 빼기 360도예요. 즉 뭐가 나오게 되냐면 180도라는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 나오게 돼. 그래서 내가 이것의 두 개의 동경의 방향이 반대라면은 그때 두 개의 각도를 뺐을 때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인 것처럼 18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게 뭐라고? 두 개의 동경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방향이 반대인 경우. 거의 다 왔습니다. 네. X축 대칭도 한번 살펴보자. X축 대칭. 얘는 꽤 재밌어요. 얘는 이런 것들이랑은 약간 달라, 느낌 자체가. 그래서 한번 X축 대칭 좀 볼게요. X축 대칭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떠한 동경이 있습니다. 얘는 알파라는 각도를 나타내요. 근데 이 동경을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거냐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 대칭된 동경은 다음과 같고, 우리가 구하는 베타값, 얘들아 베타값 잘 봐. 베타값은 알파가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베타값이 여자? 베타값이 여기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베타값은요 여기에요. 이게 베타값이야. 베타값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야 어차피 얘는 지금 X축 대칭이니까 여기의 각도 얼마니? 여기의 각도 알파도라는 걸 알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 뭐라냐면 알파도하고 베타도하고 더했을 때 몇 도야? 360도죠. 그렇죠? 알파도하고 베타도하고 더했을 때 몇 도야? 여기가 베타도고 그 다음에 알파도가 이만큼이니까 총 360도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 없이 바로 쓰겠습니다. 얘는요 알파도 플러스 베타도가 몇 도 나오냐면 360도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일반각 곱하기 n 나오겠습니다. 다시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두 개의 각의 합이 360도의 일반각이 돼요. 360도의 일반각.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Y축 대칭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떤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다음과 같을 때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y축 대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그때의 각은 여기를 지금 내가 베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몇 도겠어? 여기가 당연히 알파도랑 똑같겠죠. 알파도랑 왜 y축 대칭이니까요. 따라서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알파도하고 베타도를 더하면 몇 도가 돼? 몇 도가 돼? 180도가 되더라. 따라서 알파도와 베타도를 더하면 180도에 곱하기 플러스 360도 곱하기 18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네, 자 마지막입니다. y는 x의 친도 있어요. 사실 이 y는 x의 칭은 웬만한 참고에서 잘 안 다루는데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수학 중심이야. 나는 저번에 봤을 때 조금 믿을만 했습니다. 이것저것 잘 다 다루는구나. 자 먼저 y는 x의 칭이니까 y는 x부터 조금 그려놓죠. y는 x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자 마찬가지로 각 알파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동경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가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베타도가 되겠어요. 근데 얘는요, 지금 딱 봤을 때 이 베타도의 이 나머지 부분이 몇 도냐면은 지금 yx에서 대칭이니까 여기 알파도인 것처럼 여기도 알파도인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요. 얘는 알파도 더하기 베타도를 하시면요. 뭐가 나와? 90도가 나와. 90도. 따라서 9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서 내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y는 x의 칭은 90도 더하기 360 곱하기 n 꼴이 되겠다. 즉 9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나지겠다.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복수합시다. 두 개의 동경이 일치됐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두 개의 각도를 빼주면 360도의 일반각으로 표시되더라. 베타도 빼기 알파도가요 360도 곱하기 n꼴로 나타나시더라. 두 개의 동경이 방향이 반대래요. 방향이 반대되면요, 우리 두 개를 뺐을 때 18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방향이 반대되면 180도의 일반각의 형태. 그리고 x축 대칭은요. x축 대칭은 내가 두 개의 각도를 더했을 때 x축 대칭하면은 한 바퀴 돌렸다가 알파만 땄을 때 딱 360도니까 36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어야지 직접 그릴 수밖에 없어요. 직접 그리면서 해야 돼. 생각이 안 나면. 자, 뭐가 또 y축 대칭은 얘가 y축 대칭 그다음에 알파도니까 180도에 대한 18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나시더라. 일단 빼고 더하고 부호 조심해. 빼고 더하고 부호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에 y는 x 대칭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각도를 더했을 때 90도에 대한 일반각으로 나타나시더라. 여기까지가 지금 이 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문제 봅시다. 자, 129페이지 볼게요. 129페이지.
자, 129페이지 342번에 1번, 2번 뭐 다 풀어보세요. 1번, 2번 다 풀어봐. 뭐 다 하신 분들은 그냥 밑에 쭉 푸세요. 어차피 숙제니까. 하고 그 344번까지 풀 겁니다. 344번이요. 344번까지 풀 거니까. 자,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각 세타의 동경하고 각 7세타의 동경이 똑같대요. 똑같대. 자, 동경이 같으면은 두 개의 각도 빼시면은 360도의 일반각으로 나타내지겠구나. 자, 7세타도 빼기요. 세타도 하시면 얘가요.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36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6세타도가요 360도 곱하기 n이 되고 양변 6으로 나타내 주시면은 세타도가 60도 곱하기 n이 되니 뭐 n이 이제 정수니까요 0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세타 값을 전부 다 찾아주시면요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60도 나오고 n에다가 2 대입했을 때 120도 나오니까 우리가 구해주시는 세타 값에서 60도가 120도 나오겠더라. 뭐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또 자, 이번에는 각 세타도의 동경과 각 5세타도의 동경이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라는 거는 두 개를 더했을 때 뭐 180도에 대한 일반각으로 표시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세타도 더하기 5세타도 하시면 얘가 6세타도 되면서 얘가 180도에 대한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다더라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쭉 계산하겠습니다. 얘가 6 나오니까 양면 6으로 다 나눠주시면 세타도는요 6으로 나눴을 때 30도고 더하기 6으로 나눴을 때 60도 곱하기 n이었으니 세타 값이 90도와 180도 사이래요. 나 n은 뭐 1로 보고 2로 보고 3로 보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n 값 찾아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120 더하기 30 나와서 내가 보여주는 세타 값 150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44번 보고 딱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344. 자, 세타도가요 0도에서부터 360도래요. 0도에서부터 360도야. 자, 크다. 자, 그때 각 2세타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2세타도가요 각
3세타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 대칭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x축 대칭이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x축 대칭.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빨리 그래, 빨리. 2세타도, 3세타도. 에라 모르겠다. 2세타도. 자, 얘가 x축 대칭이래. 그럼 이게 뭐래? 이게 3세타도래. 그럼 여기 나타내는 이 길이가요. 뭐랑 똑같아? 이 각도가 2세타도랑 똑같죠, 지금. 그래서 3세타도 더하기 2세타도가 360도 되니까 이거 두 개는 x축 대칭이면은 360도에 대한 일반각으로 표시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직접 그리면서 푸셔야 돼.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 난 별로 외우는 거 추천 안 해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봅시다. 5세타도니까요. 나누기 5 하시면 세타도는 365 나누면 70인가요? 네, 되겠습니다. 자, 그때 뭘 거래? 세타가 크기 모두 구하시래요. 세타가 0도에서부터 360도랍니다. 다 구해야겠네. n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72도고요.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144도고요. n에다가 3 대입하시면 216도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4 대입하면 288도네요. n에다가 5 대입하면 360도니까 360도는 안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n의 값이 총 세타 값이 4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개네요. 알지?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잠깐만. 마지막 쉬기 전에요. 우리 딱 이제. 지금 잠깐 배웠던 거 복습 좀 하겠습니다. 복습 좀 하시면, 봐봐. 딱 너네가 이제 이 내용만 알고 가시면 돼. 가로. 특히 일반 가로. 알파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꼴로 나타나진다. 끝이에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알겠죠?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표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상학함수 가셔도 잘 쓰실 수 있게 연습하시면 돼요. 네, 자, 한 5분 쉬었다 할 테니까 물 드실 분들은 물 드시고